돈도 안 되는 노숙자 저리 치워. 병원장님 손자부터 봐야지. 하지만 선생님, 노숙자분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다른 선생님 오시면 그때 하면 돼. 난 바빠. 한겨울 새벽 응급실에 2명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빙판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폐를 깊이 찌르고 피를 토하는 노숙자, 그리고 다리를 삐끗한 병원장의 손자, 정형외과 전문의인 저 박진수. 25년 경력의 부원장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당연했습니다. 손자님, 걱정 마세요. 제가 완벽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가 노숙자의 낡은 지갑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신원 확인 좀. 무심코 지갑을 열어본 순간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분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연 모음 라디오 DJ는 지금 속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재물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수, 52살의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저는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면 발표 난다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병원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부원장 자리는 내 거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네. 아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인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노숙자분이 병원에서 치료 거부당했다는데. 그게 왜?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환자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돈 없으면 뒤로 밀리는 거야. 병원도 자선단체가 아니거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야, 너도 나중에 사회 나가봐. 이상과 현실은 달라. 저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뒤편 공원. 얼어붙은 벤치 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태욱, 76살. 낡은 누비 점퍼에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춥대. 강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입에 댔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 병원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색바랜 사진 한 장. 고아원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 진수, 잘 지내고 있겠지. 강태욱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박진수 과장, 내가 아는 그 진수가 맞을까? 그는 며칠 전 병원 앞을 지나가다 본 명패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찾아가? 강태욱은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진수입니다. 선생님, 당직 선생님이 급한 수술 들어가셔서요. 출근 가능하세요? 아,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부원장이야. 오늘만.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원. 강태욱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몇 걸음 옮기는데 빙판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넘어지며 벤치 모서리에 가슴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줘. 그때 새벽 운동을 나온 중년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수미. 지금 119 부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새벽 6시. 저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노숙자 환자분 응급 입원하셨습니다. 응? 뭐가 문제인데? 갈비뼈 여러 개 골절에 폐 손상 의심됩니다. 보호자는 없으십니다. 그럼 일단 대기시켜. 다른 선생님들은 전부 수술 중이십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귀찮게. 차트나 가져와 봐. 수진이 차트를 건넸습니다.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76살 남자, 신혼 미상. 에이, 나중에 봐도 되겠네. 저는 차트를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 노숙자 곁으로 갔습니다. 강태욱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곧 선생님이 보실 거예요. 강태욱의 떨리는 손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강태욱의 더러운 옷과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최동우 병원장.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원장님, 박 과장, 우리 민석이가 다쳤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봐줘. 예, 민석 씨가요? 무슨 일이시길래? 빙판에서 넘어졌다는데 다리를 다쳤대. 중요한 미팅 있다고 난리야. 걱정 마십시오, 원장님.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병원장님 손자 완벽하게 치료해드리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지. 응급실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 손자 최민석이 들것에 실려 내렸습니다. 28살 명품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민석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민석 씨, 저 박진수 과장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리요. 빙판에서 넘어졌는데 엄청 아파요. 네,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을 침대로 옮기는 동안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노숙자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알았어. 일단 민석 씨부터 보고. 하지만 선생님, 김 간호사, 지금 VIP 환자 보는 중이야. 나중에. 저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민석의 다리를 촉진했습니다. 아파요. 네, 골절 의심되네요.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습니다. 사실 촉진 결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 손자니까 완벽하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민석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검사부터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응급실 반대편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욱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누비 점퍼에서 피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냄새 역겹네. 민석도 노숙자 쪽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 있어요? 냄새 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간호사, 저쪽 환자 커튼 좀 쳐줘. VIP 환자분 불편해하시잖아. 네. 수진이 망설이다가 커튼을 쳤습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민석 씨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인대 손상 정도네.
깁스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수술 준비합시다. 네. 이 정도면 확실하게 해드려야지. 병원장님 손자분인데. 수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노숙자분 골든타임이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다른 선생님 오시면 그때 하면 되잖아. 지금 전부 수술 중이십니다. 오전 9시는 돼야. 그럼 어쩔 수 없지. 난 지금 민석 씨 봐야 돼. 저는 차트를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노숙자분은 김 간호사. 저는 차갑게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VIP 환자 잘 모셔야 월급 나오는 거야. 하지만 생명이 달린 돈도 안 되는 노숙자 저리 치워. VIP 환자가 먼저야. 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일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 씨,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완벽하게 고쳐드릴게요. 병원장님께도 안심하시라고 전해드리고요. 민석이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선생님 칭찬 많이 할게요. 그래, 바로 그거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네, 원장님. 민석 씨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오, 역시 박 과장이야. 고맙네. 제 의무입니다, 원장님.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뒤편 커튼 너머에서 강태욱의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듯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강태욱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강태욱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움직이시면 안 돼요. 수진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강태욱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갑은 주머니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 강태욱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마취된 민석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저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혈압 정상, 맥박 정상입니다. 마취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할게요. 저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수술실 밖. 수진이 강태욱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간호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강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연락했는데 수술 중이라고. 그럼 다른 병원은? 이 시간에 받아줄 곳이 없어요. 게다가 이동하시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동 중에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7시를 가리켰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강태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수진이 강태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태욱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슴 주머니 쪽을 향했습니다. 낡은 지갑이 5단에서 만져졌습니다. 진수야.
숨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술실 안. 이 정도면 깁스만 해도 됐을 텐데. 젊은 간호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VIP 환자는 확실하게 해드려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책임이야.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봉합을 계속했습니다. 7시 10분. 다 됐습니다. 마취 깨워주세요. 네, 선생님. 수술이 끝났습니다. 총 40분이 걸렸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술 잘 끝났나요? 네, 완벽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선생님 말씀 꼭 드릴게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왜 이렇게 일찍? 민석이 걱정돼서. 어때? 완벽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박 과장이야. 고맙네. 병원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부원장 건 확정 짓겠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 저기 노숙자는 뭐야? 병원장이 커튼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아, 새벽에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입니다. 빨리 처리해. VIP 환자들 불편해하겠어.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시 20분. 다른 병동에서 수술을 마친 강민우 선생님이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노숙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빨리요.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강태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그래도 해보셔야죠.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준비합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7시 30분. 강태욱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50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수술실 창문 밖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라커룸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원장, 드디어.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괜찮은데? 투자 물건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8시 10분. 강태욱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강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폐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최선을 다했지만 골든타임을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할지. 수진이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중환자실. 강태욱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낡은 비닐봉투. 그 안에 더러운 옷과 플라스틱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지갑.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가다 중환자실을 힐끗 봤습니다. 생명은 건졌다고 했지? 뭐 다행이네. 저는 가볍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차피 가족도 없을 텐데 복지시설로 보내면 되겠지.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민석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VIP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석의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병원장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박 과장, 수고했어.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하지. 영광입니다, 원장님.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부원장, 연봉도 2배로 오르고 강남 오피스텔 계약금은 얼마였지? 중환자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태욱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생명은 건졌다고 했지. 뭐 됐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차피 보호자도 없을 텐데 복지사한테 넘기면 되겠지. 중환자실 안. 수진이 강태욱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비닐봉투를 열었습니다. 더러운 누비 점퍼, 찢어진 바지, 젖은 양말. 플라스틱 가방 안에는 빈 소주병과 골판지 조각. 이게 전부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수진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려다 멈췄습니다. 함부로 열어봐도 되나? 하지만 신원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다. 수진이 지갑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의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 과장, 부원장 확정됐다며? 축하해. 고마워. 한턱 쏠게. 오늘 새벽 수술은 어땠어? 뭐 간단했지. 병원장님 손자분이라 신경 좀 썼지만. 그런데 노숙자는 어떻게 됐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강 선생님이 수술하셨어. 생명은 건졌다던데. 골든타임 많이 넘겼다며? 어쩔 수 없었지. 내가 수술 중이었잖아.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VIP 먼저 본 건 좀. 야, 너도 알잖아. 병원이 돌아가려면 VIP를 잘 모셔야 돼. 저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귀찮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노숙자분 신원 확인 좀 도와주세요. 그냥 복지사한테 넘기면 안 돼? 그래도 혹시 보호자가 있을 수도. 에휴,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지갑을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신분증은 없고.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저는 무심코 지갑을 받았습니다. 낡고 더러운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더럽게. 언제 산 건지.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뭐지 이게?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 아저씨, 오늘 주신 과자 너무 맛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저 나중에 꼭 의사 돼서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박진수 올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진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40여 년 전 10살 때 떨리는 손으로 지갑 안쪽을 더 뒤적였습니다. 색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였습니다. 의대 합격했을 때의 저. 사진 뒤를 뒤집었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 진수야, 의대 합격 축하한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1997년 12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지갑 안더 깊은 곳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명함 한 장. 강태욱, 대동섬유 대표이사. 뒷면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 진수, 꼭 훌륭한 의사 되거라. 아저씨가 항상 응원한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분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중환자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노인. 강태욱, 제 은인. 40여 년 전 고아원에 매달 찾아오시던 그분. 제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그분. 진수야, 훌륭한 의사 되거라.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아시는 분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은인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20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그때 그 꿈을 응원해 주셨던 분, 40여 년이 지나도록 제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분, 복도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갑을 꽉 쥐고 오열했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문장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태욱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얼굴, 주름투성이 손, 40여 년 전 따뜻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운동장. 10살의 저는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강 사장님 오셨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강태욱은 큰 봉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과자랑 빵 많이 가져왔어. 다들 줄 서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진수야,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며? 강태욱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저 의사 되고 싶어요. 오, 의사? 훌륭한 꿈이네. 근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저는 고아원이라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야. 강태욱이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 아저씨가 도와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한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매달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학 입시 학원비도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20살. 아저씨, 저 의대 붙었어요. 저는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강태욱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진수가. 네, 서울대 의대요. 아이고,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강태욱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진수야, 훌륭한 의사 되거라. 아픈 사람들 잘 치료해주는 따뜻한 의사.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아저씨처럼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원장님, 강태욱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진수야.
강 사장님 회사가 부도났대. IMF로. 네. 그럼 지금 어디? 연락이 안 돼. 걱정이구나. 저는 찾아보려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지만 대학 생활이 바빴습니다. 공부, 동아리, 아르바이트. 나중에 의사 되면 찾아뵙고 은혜 갚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30년.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복지사한테 확인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강태욱 씨, 대동섬유 대표였대요. 직원 250명 규모였고, 그래서 IMF 때 연대 보증으로 회사 부도 났대요. 15년 전에.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이랑도 연락 끊기고, 여러 도시 떠돌다가 석 달 전에 이 동네로 오셨대요. 석 달 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데요? 이 병원 앞을 자주 지나다니셨대요. 병원 현관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찾으신 건가? 선생님, 이것도요. 수진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노숙 잡은 옷에서 나온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우수 의료진 시상식, 박진수 과장 수상. 2년 전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신문 귀퉁이에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진수,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저는 강태욱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저한테 안 오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부끄러우셨나 봐요.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럽긴요. 아저씨는 제 은인이신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원장님, 강태욱 사장님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분이 우리 고아원 최대 후원자셨잖아. 혹시 그분이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응, 3년 전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 너 의대 교수 됐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그런데 왜 너한테 찾아가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돈 좀 모으면 찾아가겠다고 하시더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태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뭐 했나요?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돈 벌고 승진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아저씨가 저한테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갑 속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어린 시절 제가 쓴 글씨. 저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아저씨를 저리 치웠어요. 제 손으로. 제가. 수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제 손으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욱의 차가운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중환자실 안에 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30분.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최동우 병원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원장님, 박 과장, 지금 내 사무실로 좀 올라와. 좋은 소식 있어.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원장,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왔나, 박 과장? 앉아. 병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부원장 계약서입니까? 그렇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 축하하네. 병원장이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원장님. 응? 부원장 못하겠습니다. 병원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박 과장,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유를 말해봐. 오늘 새벽, 제가 환자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노숙자 말하는 거야? 네. 병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부원장을 포기한다고? 그분이 제 은인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고아원에서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은인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야? 네. 박 과장, 난 VIP 환자 먼저 보라고 했어. 넌 병원장 명령에 따른 거야. 하지만 게다가 생명은 건졌잖아. 강 선생님이 수술했다며. 병원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박 과장, 정신 차려. 병원이 자선단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VIP든 노숙자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과장,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아닙니다.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이었어요. 앉아. 병원장이 소리쳤습니다. 25년이야, 박 과장. 25년 동안 여기서 일했잖아.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지금 후회하면 뭐해? 이미 지난 일이야.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강태욱의 지갑에 있던 그 편지. 이게 뭐야? 제가 10살 때 쓴 편지입니다. 은인께.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썼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박 과장, 정신 차려. 감상에 빠져서 인생 망치지 마. 이미 망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은인을 제 손으로. 그보다 더 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야? 사표 쓰겠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쳤나? 부원장 코앞인데 사표? 네. 나가면 뭐 할 건데? 다른 병원도 안 받아줘. 노숙자 쉼터에서 무료 진료하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은인께서 원하셨던 그런 의사로. 후회할 거야, 박 과장.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나가. 병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병원 문턱도 밟지 마.
저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의사 휴게실로 가서 개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사진 몇 장, 책 몇 권. 25년의 흔적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후배 의사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응. 왜요? 부원장 되시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아, 너 의사 왜 하고 싶었어? 환자 살리고 싶어서요. 그래. 나도 그랬어. 처음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돈만 쫓았어. 그러다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지. 선배님, 준혁아, 넌 초심 잃지 마. 약속해. 중환자실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강태욱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진짜 의사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아저씨가 원하셨던 그런 의사로 평생 아저씨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수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으세요. 고마워요, 김 간호사. 그동안 수고했어요. 저도 주말마다 쉼터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은인께 약속한 그 길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노숙자 쉼터.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흰 가운을 입고 노숙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약 먹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드시고 2주일 후에 다시 봅시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린 자원봉사자가 달려왔습니다. 네, 강태욱 어르신이 깨어나셨대요. 저는 뛰었습니다. 쉼터 안쪽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강태욱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저씨,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 야, 강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예요. 박진수예요. 저는 강태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진수, 맞구나. 강태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아저씨 지갑에 있던 편지요. 제가 어렸을 때 쓴,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 그 편지. 강태욱이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40여 년 가지고 다녔어. 알아요. 제 사진도, 의대 합격했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너 정말 훌륭한 의사 됐더구나. 신문에서 봤어. 강태욱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장사꾼이었어요. 무슨 아저씨를 제 손으로. 제가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태욱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제가 아저씨를 뒤로 밀었어요. VIP 환자 먼저 보느라. 그래도 내가 날 찾아줬잖아. 강태욱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날 기억해줬잖아. 아저씨는 왜 저한테 안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부끄러웠어.
이 꼴로 어떻게 찾아가. 성공한 내 앞에. 아저씨. 저는 강태욱을 꼭 안았습니다. 제게는 아저씨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미안하다, 진수야. 강태욱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더 일찍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찾아뵈었어야죠. 의대 졸업하고 의사 되고. 그래도 넌 날 잊지 않았잖아. 평생 못 잊죠.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걸요. 수진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고맙습니다. 강태욱이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진수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노숙자분들 무료 진료해요. 병원은 그만뒀어요. 강태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잘 나가던 의사를.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원하셨던 그런 의사요. 진수야,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좋으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제 집 팔았어요. 그 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어요. 진수야, 그러면 안 되지. 괜찮아요. 행복해요, 지금이.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의사 같아요. 강태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저씨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요. 저는 강태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저씨 모실게요. 평생. 진수야. 약속이에요. 이번엔 꼭 지킬게요. 오후. 쉼터 마당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욱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아저씨. 그러게. 봄이 왔구나.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진수야. 네, 아저씨. 너 정말 훌륭한 의사 됐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넌 이미. 강태욱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꿈꾸던 그런 의사야. 저는 강태욱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다른 노숙자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 한 어르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진수야, 행복하니? 강태욱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의사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강태욱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0여 년 전처럼. 아저씨. 응?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진수야. 벚꽃잎이 우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의사. 은인의 손을 잡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길을 걷겠습니다. 아저씨가 보여주신 그 따뜻함으로, 아저씨가 꿈꾸셨던 그런 의사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진수 의사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병원장 손자를 먼저 살린다. 병원도 조직입니다. 병원장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25년 쌓아온 커리어, 부원장 승진, 가족 생계. 게다가 그때는 노숙자가 은인인 줄 몰랐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노숙자를 먼저 살린다. 생명 앞에서 VIP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라면 당연히 급한 환자부터 봐야죠. 골든타임이 중요한 노숙자를 뒤로 미루다니. 더구나 은인을 평생 찾지도 않고
성공만 쫓았으면서 의사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강태욱이었다면 진수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